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 4명 가운데 한 사람 25%네요. 지난번 선거 때 서류 미비자들이 불법 투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뭐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폴리티코 모닝 컨설트에서 했는데 뭐 거의 2,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뭐 표본 조사 범위 넓은 편이고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오차 범위는 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불법 투표를 했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35%는 그 사람들이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를 했다. 이런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하겠다고 또 행정명령을 발동을 시켰죠. 투표 사기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아직은 그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증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그 선거를 주정부에서 또 로컬, 카운티, 시정부에서 주도를 하는데 크게는 주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그 주지사는 공화당 주지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그 관계 선거 관련자들이 약간의 뭐 부정이라기보다 뭔가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 정도로 대대적으로 수백만 명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관계자들은 그런 말에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리고 오늘 이 공화당에 지금 장관들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데 인준이 제대로 그 되지 않으니까 뭐 지명자도 늦게 지명했었던 것도 있기는 있어요. 이번에는 인수위원회의 그 최고 책임자가 크리스 크리스티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상원 그 재정위원회가 그 재무장관 그 스티븐 그 무누신과 보건복지부 탐 프라이스 조지아주 하원 의원 이 두 사람의 인준 그 투표 같은 것을 미루면서 일단은 그 공화당의 상원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없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 그 탐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부 거래에 대해서 주식 거래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디스카운트 받고 거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미적 미룬다 이런 지적도 했었습니다. 공화당이 그래서 그 민주당 없이 일단은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그 트럼프의 그 지명자를 어프로브를 한 것 같군요. 그리고 이제 전체 투표는 물론 남아 있겠죠. 국무부에서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점검한 게 900명이니까 900명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7개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 난민, 또 영주권자도 이제 잘 조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 입국도 없고 뭐 금지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에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서명에 900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뭔가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그 법무부 장관 대행을 밤중에 그 해고를 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연방 공무원들은 해고당할 위협이 있습니다. 그 외교부에도 그 외교관이 있고 그리고 그 외교부에 직원이 있잖아요. 외교관이 외교관급이 9,7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직원이 만 몇천 명이던데요. 그런데 이제 국무부에서 어쨌든 그 관계자들이 900명이나 반대 그 서명을 하는데 서명을 했다는 것은 뭔가 그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양심과 그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최고의 불이익은 fire잖아. You fired 하고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그 통지서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지금 900명이 서명을 한 겁니다. 이미 백악관에서 그 백악관의 그 대변인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든지 아니면 뭐 옷 벗고 딴 데 가든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애매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아니 그 해고된 법무부 장관 대행의 경우요. 법무장관 대행이 어떻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를 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 거부라는 게 이런 거죠. 다른 곳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했었을 때 대통령 행정명령 입장에서
나서만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게 이제 대통령이 법무부를 배신했다. 꼭 나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는 것이 그 공무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그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것과 모든 그 오더라는 것이 나의 양심에 미쳐봤을 때, 상식에 미쳐봤었을 때 도저히 이건 미국적이 아니고 나의 그 철학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안 된다 할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할 때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지 될 것인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부에서 900명이 서명을 했는데 처음에 이 서명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은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거든요. 국무부에서 이제 또 중요한 사람 가운데서 4명이 사임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죠. 국경수비대장도 이민행정명령 이런 것들 때문에 사임을 했고 사임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민관세국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을 금방 그 대통령이 꽂아 놓던데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지금 뭐 특별히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 이렇게 그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것이 그 세계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는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니키 헤일리 상원 인준 받았으니까요. 유엔 그 미국의 그 유엔 주재 대사가 잘 그 처리를 해야지 될 그런 부분이죠. 미국의 입장을 대변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또 다른 이민 행정 명령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국가 출신에 대해서 그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미국의 각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데요. 그런 사람 보호하는 사람 숫자가 뉴욕이라든가 보스턴 또 뭐 여러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그 도시에 대해서 뭐 안전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서류 미비자들을 그 보고 그게 발견됐을 때 연방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방 기금을 그런 도시에 주지 않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그 같은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샌프란시스코 시 검사가 어제 그 연방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서 지금 그 고소를 한 첫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1989년도부터 이렇게 그 안전지대로 했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서류 미비자지만 어떤 그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됐었을 때 이때 이제 추방될까 걱정하면서 신고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그 법집행관과 잘 뭐 수사하는 데 협조하고 하면은 추방하는 그런 그 대상자로 만들지는 않겠다. 샌프란시스코가 89년부터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시 검사만 고소한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저 위원도 만장일치로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제 위헌이다. 따르지 않겠다라고 그 결의안 같은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 지원하는 것을 마련하는 그 절차도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민자들 이번에 또 발표한 난민들이라 하더라도 또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싸우는 법적 비용까지 마련하는 이런 것도 지금 그 도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리고 뉴욕이라든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한 300군데 이렇게 그 안전도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무조건 연방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그런 그 안전 도시가 있답니다. 불법 체류자가 한 1,100만 명 정도는 있다고 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미시건주라든가 오하이오주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시건이나 오하이오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직업을 잃은 화이트피플들도 많이 투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도 일정 특별한 카운티 같은 경우는
거는 이 서류 미비자들이 그들의 그 경제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미국이 다른 나라를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인도적인 입장에서 하고 하는 것도 꼭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인 국가, 모델 국가를 자처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다 미국의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미국이 실제적으로 돈적으로도 혜택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미국의 국가적인 이미지는 또 돈하고는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오하이오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역시 이렇게 그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 또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뭐가 있나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그 세크라멘토는 그야말로 더하죠. 베이커스필드와 가깝고 하니까 이 안전 도시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공화당에서는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가 샌프란시스코뿐만이 아니라 주 전체를 안전지대로 하는 그런 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케빈 드브레온 그 로스앤젤레스가 지역구인 그 의원이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지만 또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2015년도에 후앙 프란치스코 로페즈 산체스라는 사람이 뒤에서 이제 총을 맞고 이랬는데도 추방될 위기였고, 뭐 이런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났고, 이러자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추방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니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게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연결되는 것이니까 난민 얘기를 하나만 더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시리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난민들 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제 제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의 할머니가 폴란드 태생이지만 미국으로 결국은 그 유대인 그 학살에 의해서 이제 그 난민으로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올 때는 일단 어떠한 형태로든지 연고가 있다던가 돈이 있다던가 절차를 다 밟고 해야 되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정말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을 마련할 만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할 때도 기업인이 11% 정도 된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기업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약 3%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시각 같은 것이, 왜냐하면 그 코리안 아메리칸의 경우는 그 투자 이민 같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난민들과도 그 공통점이 조금 있다고도 그 볼 수 있고요. 해서 뭐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정부를 고소하는 거, 여기에는 반대되는 그런 그 조치를 취하는 곳도 있습니다. 텍사스라든가 일부 그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 예를 들어서 교통 위반으로 누구를 검거했다 하더라도 그 로컬 경찰이, 이게 가장 많은 거죠. 그가 서류 미비자라고 의심이 되면은 연방 그 당국에, 이민은 연방에서 관리를 하니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도시를 안 하면 안 돼 하는 그 법안까지 마련하는 그런 곳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너무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느 형태로든 그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제일 앞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던 것처럼 뭐 정리될 그런 기간을 가질 것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탄핵시켜야지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지명한 닐 무슨 고치였죠? 무슨 고치? 무슨 고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오늘 아침에는 부통령도 만났고, 그리고 그 미치 매코넬 그 상원 그 원내 대표도 만나서 이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닐 고설치 닐 고설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 잠시 뒤에 조금 다른 세상 뉴스로